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발생하는 각종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김현우의 어젠더스 9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이 평소보다 많습니다. 먼저 주말 8시 뉴스 진행하는 김민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저요? 지난주에요? 네. 걸린 느낌. 네. 딱 걸린 느낌. 네,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본 것 같아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요? 네. 방탈출 카페 왔다. 방탈출 갔고요? 이런 것도 말해야 되나요? 네. 탈출하셨습니까? 그럼요. 9분 41초 남기고. 남기고? 네. 총 몇 분인데? 총 60분. 1시간. 네. 안 가봐가지고요. 탈출하면 뭐 해줍니까? 사진 찍게 해줍니다. 판 들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보셨어요, 방송? 저희 어젠더스? 그럼요. 네. 인기 장난 아니었어요, 저희 이번에. 지금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몇 회입니까? 8,600회. 8,700회라는 700회였어요. 볼까요? 네. 바로 확인하시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저희 최호원 부장이 나와서 동기역 특파원 출신의 최호원 선배가 나와서 했던 게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 역대 최고 조회수를 다시 한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훌륭한 두 분을 처음으로 어젠더스에 모셨습니다. 먼저 법조팀 출입하고 있는 박원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경입니다. 네. 뭐 TV에서 뭐 8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먼저 뭘 취재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에 법조팀은 이게 법원, 검찰 취재하는데요. 법무부도 취재를 하고요.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유승준 관련이라고 하던데 마침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불려왔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주제 소개를 안 해도 먼저 하는 게스트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어젠더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분은 저희 3명보다 지금까지 보신 3명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강경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 기자입니다. 뭐라고요? 스트롱윤. 스트롱윤이 뭐예요? 네, 강경윤에서 아. 네, 스트롱윤 S 스트롱. 네. 뭐 아이돌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강경윤 기자 알죠, 김영희가? 당연하죠. 네. 좀 유명하시잖아요. 네. 뭘로 유명했는지 아시죠? 그럼요. 네. 승리. 네. 강경윤 기자가 이제 가수 승리 성접대 의혹을 보도했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때 같이 인터뷰 한 적도 있고. 네, 8시 뉴스 나와서 그렇죠. 했었고요. 네, 그랬었죠. 네. 그때 뭐 YG가 사과 문자도 보냈다면서요? 아, 그거는 이제 최근 일이에요. 뭐라고 왔습니까? 미안하다 일단 이렇게 왔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강경 기자와 승리 말을 두 개 다 들었는데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 새끼 말을 믿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정말 승리가 아니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승리에게 속았다.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좀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을 혼자 받았습니다. 네. 좀 사과를 하기엔 좀 시점이 늦은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늦었죠. 왜냐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경하게 마치 당장이라도 고소가 막 될 것처럼 그랬죠. 막 얘기를 했거든요. 보도 자료도 막 뿌리면서 막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그러고 가짜 뉴스 막 유포한다 그러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네요. 지난달이라고 하면 YG가 경찰 조사 받은 게 지난달 아니었나요? 비공개로 받았던 게?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니까 뭐 그 전후로 해서 맞아요. 조사받기 전후로 해서 강 기자에게 네. 어떤 사과를 보내면서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런 걸 또 보내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그렇죠. 싶네요. 뭐 근데 그거 떠나서 그분의 의사를 떠나서 저는 계속 뭐 취재는 할 거니까요. 네. 멋있네요. 네? 멋있네요. 네. 사실 지난번 버닝썬 관련 의혹에서 네. 100만 뷰를 찍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어젠더스가 현재까지 취조까지 합쳐서 최고 기록이 한 아, 그래요? 만 회 정도? 만요? 너무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최고가요? 최고가 만인가요? 16,000. 16,000이요? 네. 일어나도 될까요? 아, 이런 데인지 모르고 왔네요. 저희가 어젠더스 10개 취조 한 9개 다 합쳐도 지금 10만이 안 되는데 네. 혼자 100만 100만을 뷰. 찍었습니다. 네. 네. 저희한테 오늘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네, 100을 찍을 수 있는지. 100만을 찍을 수 있는지. 100만이요? 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네. 아이는 언제 출산할 예정이세요? 아, 네.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예정일이 8월 며칠인가요? 8월 이제 초 첫째 주인데요. 언제 나올지는 뭐 애 마음인데 지금 막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지금요? 첫애죠. 네? 첫 아이. 첫애요? 아, 네, 첫애죠. 네. 아들이 몇 살이세요? 아,
딸이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그럼 오늘이 네. 마지막 아, 방송인가요? 오늘이 예, 또 마침 또 음. 마지막 방송인데 아, 또 저희가 마지막인 거죠? 그렇죠. 그 회사 나오는 마지막 네, 날. 회사 나오는 마지막 아.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거침없이 털고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어차피 이제 휴식에 들어가시니까 네. 뭐 모든 거 다 말씀하시고. 네, 네.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걱정되는 거라도 태교할 때 좀 이쁜 거 아. 보고 좀 좋은 거 듣고 네. 그런 것만 해야 되는데 네. 또 약간 이제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걱정됩니다만 뭐 엄마 닮은 아름다운 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박원경 기자가 잠깐 스포일러를 했지만 오늘 저희가 이 두 분을 함께 모신 이유는 지난주에 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유승준 씨 판결, 네. 이른바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 뭐 판결에 대한 내용은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유승준 씨가 쉽게 말해서 비자를 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우리나라 이제 LA에 있는 영사관이 거부를 해서 네.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일단은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어요. 그 얘기 좀 잠시 뒤에 하고 김민영 앵커가 네. 93년생이죠. 네. 김경윤 기자가 저는 저 84년생입니다. 84요? 네. 빠른 84 아니고 그냥 84. 네, 네. 전84입니다. 네. 네. 박원경 기자 몇 년생? 저는 빠른 84입니다. 빠른 84요? 네. 제가 7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승준 씨에 대한 기억을 김민영 앵커는 좀 남아 있어요? 저는 제가 보진 않았던 네. 기억이 아. 나고 그리고 저희 친오빠가 팬이어서 그 CD를 모아놨던 그 CD들이 막 생각나요. 유승준 노래는 하면은. 기억이 납니까? 노래 잘 불러요. 그래요? 네. 가위, 나나나 이런 거 몰라요? 네. 좀 불러주시면 알 것 같은데. 저는 저 춤 쪽이어가지고 박원경 기자는 유승준 좋아했습니다. 저는 뭐 좋아하진 않고요.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렇죠. 저 때가 저 중고등학교 때가 유승준 씨 활동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뭐 전 열정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복싱을 하는 그게 열정인가요? 직접 나 복싱을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인데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강 너무 기자 안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사랑은 안 좋아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노래는 잘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근데 그때 사실 뭐 GD 지금 지드래곤의 버금갈 정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그렇죠. 거의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전 세대를 걸쳐가지고. 댄스 갈스인데 라이브가 맞아요. 되는 아, 거의 네.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쇼킹한 그러니까요. 그때는 립싱크 되게 많이 할 때였잖아요. 그리고 가요 무대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음. 또 CF나 공익 CF도 많이 찍고 이미지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동을 잘해서 출발 드림팀 나와서 이렇게 막 뛰어넘고 이런 낌틀. 예. 아는 것 같아요. 그 장면. 출발 드림팀? 네, 출발 드림팀. 그러니까 아마 유승준 씨를 이제 저희 세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세대들 같이 안 가실라나? 묶어주세요. 네. 네, 기억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좀 뒤에 나오는 B랑 좀 비슷했다고 봐야 되나? 그 뒤로 보면 B랑 좀 느낌이 네, 비슷하잖아요. 진짜 건강한 하고 청년. 춤 잘 추고 사실 솔로 가수 그렇죠. 이고 그렇네. 진짜 무슨 술집을 가거나 아니면 아까 무슨 이런 무도회장 같은 아. 클럽이라고 나이트를 가면 이 유승준 씨 음악이 거의 뭐 항상 나오고 저는 직접 듣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굉장히 뭐 이미지가 좋았어요. 맞아요. 특히 독실한 또 기독교 신자 그렇죠. 뭐 이미지 또 미국에서 왔었고 맞아요. 또 청소년 금연 홍보대사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던 유승준 네. 씨가 음. 왜 맞아. 17년째 한국당 못 밟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나실 텐데 인천공항에서 그 되돌아가던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병대 가겠다, 혹은 뭐 군대 가겠다, 절대 뭐 이 나라에 뼈를 묻겠다 이랬던 가수가 갑자기 돌연 시민권을 따서 병역을 포기하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정말 황당한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당연히 17년 동안 못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요? 당연히 못 들어온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원래 계속 군대 가겠다 얘기하고 이때가 몇 년도 2001년이니까 유승준 씨가 몇 살이죠? 용띠. 76이네요. 76 저보다 3살 네. 많으니까 2001년이면 한 27 정도 27? 네. 네. 26, 7. 박원 기자 당시 기억하죠? 왜 그때 그러면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선택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미국 사람이 된 거잖아요. 미국 사람이 된 거죠. 2001년도쯤에 이제 그 영주권 취득 원래 영주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 영주권이 있어도 군대는 가야 됐거든요. 원래는 영주권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게끔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유승준 씨처럼 국내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돼서 유승준 씨가 실제로 신체 검사도 받았고 그 정밀 검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4급이 나와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렇죠. 가기로 돼 현역도 있었고 아니고. 입영 날짜도 나와 있었는데 2001년 11월로 나와 있었는데 3개월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 가서 가족들 보고 오겠다. 그리고 이제 고별 콘서트를 해외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2002년 1월 달에 해외를 나가게 돼요. 2002년 2월 달에 이제 그 군대에 입대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나갔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들어가더니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라고 하고 미국 시민권 획득하고 5일 있다가 이제 한국 국적은 포기하겠다라고는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 한국 가서 공연하겠다라고 이제 재외 동포 자격으로 그때도 F4 비자를 네. 신청했었어요. 네. 근데 비자가 안 나온 상황에서 당시에서도 미국은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왔던 날짜가 2002년 2월 2일인데 그때 이제 들어왔을 때 영상으로도 아마 틀어주시긴 하겠지만 들어왔더니 입국 금지돼 있습니다라고 하고 유승준은 깜짝 놀라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갔죠.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법무부 직원에게 입국 금지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입국 금지됐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확인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면 조만간에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욕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냐면 유승준 씨가 워낙에 이미지가 좋기도 했지만 왜 그렇게 유승준 씨가 군대를 가냐 마냐가 이렇게 화두에 올랐었냐면 네. 당시에 이제 유승준 씨가 막 출발 드림팀이라고 그 네. 예능 프로그램 네, 아시죠? 네. 막 띵틀 막 넘고 네. 막 춤도 워낙 잘 추고 그렇죠. 막 그랬던 분이었고 99년도에 서해 교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온 교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이니까 군대 가시겠습니까? 해병대는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해병대 좋죠. 나라를 지켜야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지고 실제로 그때 유승준 씨 따라서 해병대 가겠다 이런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근데 그렇게 했던 유승준 씨가 2001년 1월이었나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다가 부상을 당했죠. 부상을 당했는데 그게 약간 좀 저는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공교롭게도 2001년 3월에 새 병역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건데 그럼 혹시 그 병역법이 새로운 게 개정된다는 거를 미리 알고 혹시 그것 때문에 허리 수술을 한 게 아닌가? 제가 지금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그런 보도가 몇 번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약 15일 정도 요양을 하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의료 기록을 떼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8월쯤에 받았는데 당시에 그걸 받으면서 면제인가 아니면 그 사급 보충력이라고 하나요? 네, 봉익인가 그게 계속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설마 우리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 씨가 뭐 이 허리 부상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던 차에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에 실제로 군대를 안 가려는 목적으로 시민권을 땄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유승준 씨가 이제 국민의 뒤통수 쳤구나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그 당시에는 네. 마치 취재했던 것처럼 학생이었으니까. 네. 감정이 듬뿍 담긴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입국 금지 조치 내려진 이유가 정확히 뭐였어요? 네, 이제 1월 28일에 그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병무청 쪽에서 유승준 씨는 굉장히 이제 군대를 가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뭐 해병대 가겠다 이렇게 네. 사람들 나왔었는데 유승준 씨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를 따고 한국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아 유승준처럼 나 병역 저런 식으로 회피할 수 있겠구나. 병무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 군대 안 가려고 하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승준 씨가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연애 활동은 못하게 해달라. 만약에 그렇게 제한이 붙어 있는 게 안 된다라고 하면 입국을 금지해 달라 그랬었는데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입국 금지 조치가 너무 무기한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입국 금지가 뭐
정확하게 뭐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닌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7년째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원래 사귀고 있던 사람이 한국에 있었잖아요. 네. 약혼녀 당시. 약혼녀고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예비 장인이죠 당시로서는. 그쵸. 네. 예비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조문을 위해서 입국하겠다 그래서 3일 정도만 입국을 풀어주고 국내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네, 연락 네. 해보겠습니다. 그 유승준 씨가 제가 지금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승준 씨가 그때 당시에 했던 해명들이 다 좀 어불성설인 게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제 시민권을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고 2015년 기자회견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쉽게 말해서 시민권 따라고 했다. 나는 그렇죠. 군대 가고 싶었는데. 네네. 나는 군대를 가고 싶은 많았지만 잘 몰랐다. 이 정도의 선을 끊으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시민권을 따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어렵죠. 미국 시민권은요. 어려워요. 네. 시험도 봐야 되고 인터뷰도 봐야 되고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해야 그렇죠. 되고요. 그런 거를 이미 착착착착 준비를 해놓고 마치 우발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 시민권 딴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어불성설이고 또한 심지어는 뭐 아버지가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근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나 대신 사인을 했다. 그렇죠. 이게 27살이 할 말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왜요? 어떻게 27살이라서. 네. 아, 다음 한해 거는 다음 타임에 하겠습니다. 네. 네. 왜 100만이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두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고 사실 지금 뭐 유승준 씨 활동하던 걸 이제 몰랐던 젊은 세대들, 김민현 네. 그 같은 세대들은 아니 그래도 17년 동안이나 못 들어왔고 이제 뭐 자기도 계속 뭐 반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이 정도면 좀 용서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지금 청와대에도 올라왔지만 절대 안 된다. 저렇게 해서 군대 안 가려고 우리 국적 포기하고 미국인이 된 사람을 우리가 왜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좀 팽팽한데 박원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승준 씨가 굉장히 괘씸하긴 하죠. 그때 입국 금지되고 나서 한국 들어왔을 때 기자회견 같은 걸 했을 때 현장에서 그러면 지금 입국 금지됐는데 다시 그러면 시민권자 포기하고 군대 가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 건데 그럴 네.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는 자기의 선택 그러니까 미국인 된 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거 되돌리고 싶지는 네.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들어가실 생각은 없나요? 벌써까지 이렇게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일이 커진 저로서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한 번 때 국민의 감정을 한번 싹 긁었었고 그리고 그 1년 뒤에도 한 번 더 인터뷰한 거 아시죠? 그때 아마 저 SBS의 뉴스 추적이었죠? 주영진 네. 앵커가 또 가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미국에 했어요. 가서요? 미국에서. 아. 근데 거기서 했던 말이 뭐 앞에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고 핵심에 찔러서 지금이라도 오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쪽을 포기하고 올 수 다시 와서 군대 가면 되죠. 군대 가면 되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마음이 있겠냐 했을 때 제가 그 영상 한 10번 정도 돌려봤거든요. 동공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동공에 지진이 일어난 유승준 다음에 씨가 네. 그 질문을 할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주영진 앵커님이 그렇게 쑥 들어올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니까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의 진정성이 와장창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기억나던 말이 유승준 씨가 이제 군대 가지 않겠다고 선택한 이유가 군대 갔다 오면 난 30살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난 댄스 가수로서의 생명력이 끝난다. 네. 그 그래서 말에도 많이 빡침을 줬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 뒤로도 앨범을 상당히 많이 내고 아, 그렇죠. 지금 올해도 앨범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도 30 넘었는데 그렇죠. 네. 44살이죠 지금. 44살인데? 네. 네, 몸 보셨어요?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네. 그 뭐죠? 무릎 꿇고 네. 그 인터뷰했을 때도 전혀 뭐 그러니까요. 예전과는 달라지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네. 막 셔츠 터지려고 하던데 몸이 막 이렇게.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유승준 씨가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2015년에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제 미국인 자격으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들어가고 싶으니 F4 비자를 달라 그랬는데 거부를 당했었어요. F4가 뭡니까? 비자가. 재외동포 그러니까 원래 내가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국적을 지금 상실을 했거나 부모님이 옛날에 한국 국민이었는데 지금 한국 국민이 아니었던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국내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가서 뭐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비자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선거권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사실상 뭐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면 무기한으로도 있을 수 있는 재외동포로서는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의 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자가 거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는 문제 안 된다. 1, 2심 법원에서는 그때 비자 안 내준 거는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10몇 년 됐는데 너무 과하다. 이런 취지로 사실상 비자 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결을 냈습니다. 유승준 씨가 그동안은 굉장히 뭐 중국, 할리우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특히 중국에서는 유승준 씨 중국말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굉장히 잘합니다. 어. 네, 맞아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잘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다가 왜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하냐? 왜냐면 F4라는 비자는 단순한 그런 비자가 아니라 심지어 건강보험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유승준 씨가 지금 와가지고 의무도 안 하면서 지금 막 F4를 지금 따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 입장에서 또 화가 나잖아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좀 긴장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저 하셔야 감정이에요. 네네. 이게 감정이 앞서면 네, 안 출산이 되는데. 3주밖에 안 남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유승준 씨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입국 금지가 계속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입국 금지를 풀기 위해서는 입국 금지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별 그게 좀 낮아 보이고 다만 이제 재외동포 자격이라고 하는 재외동포법을 보면 F4 비자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정한 나이를 지나면 웬만하면 비자를 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내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네. 복싱 룰로 하면 내가 질 것 같으니 무에타이 기법으로 이제 무에타이 싸움으로 하자. 그러니까 싸움의 방식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네. 승소 가능성이 이제 F4 비자가 높아 보여서 F4 비자를 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F4 비자 발급 그 조건에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일부러 병역 의무를 회피한, 그러니까 군대 안 간 사람은 못 주게 돼 있잖아요. 만 38세인가요? 지금은 41세로 되어 있고 2015년에 유승준 씨가 낼 때는 38세로 네, 되어 있는데 38세. 사실 요 조항 자체도 유승준 씨 때문에 들어간 조항이거든요. 근데 그걸 딱 피해서 그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자기 38세 지나니까 낸 거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그 부분 뭐 사실상 맞는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 쪽에서도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F4 비자로 다퉈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제 소송을 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지난주 대법원 판결에서 그럼 대법원 판결이 정확히 유승준 씨한테 하라고 해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건 잘못된 거다. 다시 판단해보라 이건 건가요? 그런 취지인데요. 뭐 네. 명시적으로 유승준한테 비자를 내줘라 이런 식의 판결은 아니고요. 예전에 2015년에 있었던 비자 발급이 절차적으로 좀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라. 그리고 절차를 다음에 밟을 때 재외동포법 같은 경우에 F4 비자가 재외동포법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재외동포법은 웬만하면 비자를 내주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나이 조건이 38세, 지금 41세인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만 44세니 나이 조건도 지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뭐 내주라는 취지인데 사실 이 부분도 뭐 이제 지금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이라고 해서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재판을 또 해야 되고 재판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안 풀어주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등학생이 만 15세 이상 관람가인 어떤 영화 티켓을 구했는데 공연장을 갔더니 민증 검사해가지고 나이 안 됐네요라고 하면 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것처럼 비자를 발급받더라고 하더라도 입국이 금지되어 있으면 국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여러 절차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 지금까지 이제 쭉 이제 좀 알려진 내용이고 네. 가장 궁금한 건 왜 이토록 유승준 씨는 그 스티브 유라는 미국인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사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일부는 또 아니면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원하는 걸 땄는데 왜 이렇게 한국을 돌아오고 싶어 하느냐. 이건 제일 궁금해요. 관 기자 맞아요. 혹시 뭐 들은 거 있나? 아니 뭐 본인이 2015년에 얘기하기로는 한국에 오고 싶다는 취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의 조국이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여기 이 땅을 밟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밟아보고 싶으면 내가 꼭 F4 비자를 받아가지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예비 장인 그 임종 지켜보기 위해서 한국 들어왔을 때도 예외적으로 한 3일 정도는 한국 체류할 수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쉬운 절차를 통해가지고 다른 비자로 통해서 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사실 있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유승준 씨가 정말 시민권 포기하기 직전까지도
우리한테 진정성 있는 모습, 진실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이게 분명히 어떤 본인의 어떤 영리나 이득을 위해서 선택한 그런 게 아니겠느냐. 뭐 세법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것은 뭐 정말 뭐 하나의 뭐 의혹 아니 내지는 뭐 의심이겠지만 뭐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그래도 톱스타의 자리에서 한 6년 정도 네. 일을 했으니까 혹시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당시 이제 그런 거죠. 2002년도에 급히 나갈 때 처분하지 못한 재산이 뭐 있는 혹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냐. 아. 왜 이렇게 한국에 집착을 하는 건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아니면은 유승준 씨 혼자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유승준 씨가 이제 본인이 한국에 이제 와서 다시 가수로 활동을 했을 때 혹은 뭐 방송인으로 활동을 했을 때 뭐 이미지는 그전보다는 안 좋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희망이라는 거죠. 그 이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 이 네. 일반 엔터 업계에서는 네. 유승준 씨를 어떻게 보니까 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사실 유승준 씨가 만약 그때 당시에 댄스 가수 이미지가 좋고 건강한 청년의 이미지였지만 지금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날아다니고 있는 이 판국에 네. 지금 유승준 씨가 와도 상품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유승준 씨를 섭외하는 방송사는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진짜 여론이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의 뭐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섭외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승준 씨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곳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뭐 정확하게 왜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는 어떻게 유승준 씨 생각합니까? 밖에 모르겠긴 하겠지만 소송 과정들을 보면은 유승준 씨가 입국 금지 관련해서 그럼 입국 금지를 연애나 그 연애 활동 안 하는 조건으로라도 입국 금지 풀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그래요?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기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연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국내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들어오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고요. 이 유승준 씨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이제 유승준 씨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국민 감정 이런데 네. 누가 자기를 지지하겠냐 그런 부분도 유승준 씨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세금 관련되는 부분들도 미국이랑 뭐 이중과세 방지 협정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서로 미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하더라도 그 차익만큼 또 미국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금에서 이익 보는 거 없다. 그러니까 뭐 세금 때문에 혹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유승준 씨가 국내 들어오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90일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비자를 발급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입국 금지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소송을 했던 게 입국 금지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다투면 유승준 씨 측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우회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한 거다. 사이드로서 F4 비자 발급이 제대로 됐느냐.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유승준 얘기 왜 듣기도 짜증나게 싫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그 이번에 그 사람들이 그 뭐죠 국민 여론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을 때 60몇 %가 유승준 씨 오는 걸 반대했잖아요. 그 60% 중에 한 명의 여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유승준 씨 더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시민권 따려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진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싶고 한 번 속으면은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문제지만 두 번 속으면은 우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꼭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진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안 만들어지고 왜 웃으세요? 너무 흥분했나요? 이 감동 부분 관련해 재밌는 내용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유승준 씨 이후에 연예인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젊은 연예인들은 법원에서 이제 유승준 씨 쪽이 입국 금지 풀어달라는 조건으로 내가 그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나처럼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군대 자진 입대한 사람들 많지 않았냐. 많죠. 일종의 유승준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나한테 풀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는 그 당시에는 유승준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 있을지 말지 알 수가 없었고 만약에 당신처럼 10년, 11년 이렇게 입국 금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 거지 만약에 3년하고 풀어줬으면 군대 갔겠냐 이렇게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병역 기피한 사람들 다 상조되는 거죠. 그런 논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게 이제 어때요? 전부 다 군대를 반드시 지금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잖아요. 의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어떤 대중 가수로서
이 정도는 나라한테 어떤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그게 요즘에는 좀 문화화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옥태견 씨도 본인이 영주권자였지만 어쨌든 그렇죠. 영주권을 포기하고서는 이제 한국 국적의 사람 남성으로서 건강한 남성으로서 이제 군대 간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앤디, 뭐 연정훈 씨 그 앞에서는 차인표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유승준 씨 말대로 정말 댄스 가수 생명이 30세에 끝나가지고 모든 것이 뭐 미래가 막 잿빛이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화 성숙해 돼 있는데 너무 그런 거를 얕잡아 본 게 아닌가. 얕은 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유승준 씨가 그날 워낙 그 당시에 인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약간 그 한국을 좀 얕잡아봤다 그럴까? 내가 군대 안 가더라도 네. 나의 수많은 팬들이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럼요. 나는 충분히 한국에서 인기 얻을 수 있어. 라는 약간 오판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도 있어요. 2002년도 2월에 유승준 씨가 그렇게 입국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 당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2002년 1월경? 그때 고별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분 저 기다려 주실 거죠? 막 그러면 막 팬들이 울면서 네 오빠 잘 다녀오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쇼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그 쇼인가요? 당시 있었습니까? 기사로 봤습니다.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네. 생생해가지고. 콘서트에 계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아까 이제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떤 법적 절차가 좀 예상이 되나요? 우선은 뭐 서울고등법원 가서 재판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또 양쪽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풀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LA 총영사관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신청한 게 효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 신청했던 거를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과정에서 또 뭐 비자 안 내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100% 유승준 씨한테 비자가 발급이 되고 들어올 거다. 이거는 뭐 확답할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입국 금지 조치라는 건 사실 풀어줄지 말지 이번 소송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네. 유승준 씨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준 씨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다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혜규 기자, 연예 네. 기자 입장에서는 유승준 씨의 네. 어떤 연예 활동이라든지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 사건이 17년 전인데도 제가 이렇게 여전히 열이 받고 생생한 걸 보면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좀 일어났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반면교사, 뭐 타산지석 된 뭐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픔, 상처 남아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국민적으로는요. 네. 유승준 씨 개인적으로는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정말 뭐 개인적으로 큰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다 성인으로서 저지른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유승준 씨 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군복무, 저는 강원도 최전방에서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예, 어땠을까? 그 네. 애국가에 나오는 그 GOP 그 철책선 있잖아요. 거기서 밤에 들어와서 그 유승준 씨 이런 뉴스 보면서 한 목소리로 욕했던 기억이 갑자기 문득 나네요. 자, 김민정 앵커는 오늘 네. 아저씨들과 아줌마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그 시대에 유승준을 몰랐던 세대로서 그냥 되게 좀 17년을 못 온 거니까 되게 가혹하다 싶다가도 이렇게 7, 80년대 18년이에요. 네, 네. 네, 네, 이야기를 네. 들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오늘 연락을 하셨는데 네, 졸지 7080으로. 태도에 영향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바뀌었나요? 네, 괘씸하네요. 조심해요. 네, 그 영혼이 화나고. 들어오면 안 됩니까? 네, 저희 친오빠가 저는 군대도 보내봤고 친오빠. 그러니까 어떤 병역 기피의 어떤 풍조를 만든 첫 어떤 가장 큰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국민 감정, 국민 여론이 이렇다는 거를 아마 유승준 씨나 유승준 씨 뭐 법률 대리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걸 얻으려다가 정말 많은 걸 잃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런 국민 여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어젠더스 특집으로 네 분과 함께했고요. 강경윤 기자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끝으로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유승준 씨, 제가 미국으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네.
아기 낳고 나서요? 아기 낳고 나서요. 네. 오렌지 카운티에서 뵙죠.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쁜 아기 잘 낳으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네. 돌아오시고요. 어젠더스 다시 한번 조회수 기록 경신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요? 네. 끝나고요. 아, 이게 좋아. 라이브가 아니었어요? 네. 5개인데 어떻게 알아요? 아, 녹화예요? 박원경 기자. 예, 지금부터 약 15분 전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수사했던 검사들, 부장검사들이 직접 출발을 하는 거군요. 네.